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락키비움제이 편집장 임민정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와 스크러피 그리고 바다,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신작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을 다 읽고 참석하셨을까요? 네, 읽어주셨어요? 아, 네, 책을 보여주시는 분도 계세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제가 왜 이 자리가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앤서니 브라운 작가는 워낙 유명하시기도 하고,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셨지만, 유독 이번 작품이 같이 읽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 함께 읽어보셨던 분들, 먼저 읽어보셨던 분들도 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궁금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궁금증을 좀 가지고 오늘 참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제가 본 관점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 책을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가 있는데 그걸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잘 보이시나요? 제가 공유를 눌렀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조금 시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볼륨은 괜찮으신가요? 음성?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이야기하려면 결국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양력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1946년생이세요. 현재 77살의 노장 그림책 작가이시죠. 지금 데뷔를 하신 게 30살에 데뷔를 하셨기 때문에 작가가 되신 지도 벌써 47년이 된 셈입니다. 어, 전공은 디자인을 하셨고 어쩌다 보니 계속 그림을 그리시다가 어린이 책의 세계로 들어오셨는데 76년에 데뷔한 이래로 지금까지 정말 유수한 상도 많이 받으시고 되게 영예로운 상이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 일러스트 부문도 수상을 하셨어요. 작년에 이수지 작가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상을 잘 아실 텐데 이 상은 어떤 작가의 특정한 작품만을 보는 상이 아니고 작가의 일생, 그 작가가 일생 동안 만들었던 모든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예로운 상입니다. 이 상을 2000년에 수상을 하셨고요. 2009년에는 영국 개관 아동문학가에도 선정이 되셨고 지금까지 50권이 넘는 그림책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계신 현역 작가님이시죠.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만 재작년 21년에 훈장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영국의 훈장의 계급은 잘 모르지만 3등급의 아주 높은 훈장을 받으셨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밥을 벌어 먹는데 그걸로 또 훈장까지 받아서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또 발견하고 제가 너무 기뻐서 여러분이랑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들이 현재 한국에 출간이 되어 있는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총 53권인데요. 지금까지 47년 동안 작가 생활을 하신 걸 생각한다면 1년에 한 권이 조금 넘는 작품을 발간하신 셈이에요. 굉장히 다작을 하신 셈이죠. 저는 되게 성실한 작가님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이 되게 존경스러운 그 점 중에 하나가 본인은 항상 출퇴근을 하신대요. 자기 작업실로. 집 안에 작업실이 있는데도 항상 시간을 맞춰서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일정한 시간에 퇴근을 하는 작업 방식을 고수하고 계시다고 해요. 저는 그게 사실은 아무리 예술을 하고 이걸로 어떤 직업적인 일을 하고 계시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리스트를 갖고 계신 작가님이라서 되게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웅진 주니어에서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책이 많이 나와 있죠. 지금 보시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데요.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웅진에서 나온 책들이 모두 유명하지만 또 돼지책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돼지책 같은 경우는 86년에 원서가 출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1년에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돼지책 세 가지 버전 보이시죠? 첫 번째 있는 핑크색이 현재도 계속 나오고 있는 돼지책 버전이고요. 중간에는 백쇄 기념. 네,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이 백쇄를
넘겨서 100세를 기념하는 리커버가 나온 적이 있었고, 작년에 20주년, 발간 20주년 기념으로 20주년 기념판 또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 서점에서 이거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뭘 보냐면 세일즈 포인트를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근데 세일즈 포인트가 사실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좋은 그림책이 아무리 나와도 이게 사실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얼만큼 사랑받고 있는지의 어떤 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게 또 세일즈 포인트인데, 저는 이 돼지책의 세일즈 포인트를 며칠 전에 봤는데 64,492인 거예요. 물론 여러 이제 온라인 서점이 있고 그중에 한 군데이긴 하지만 거기서 64,000, 이게 사실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20년이 지난 책이 6만이 넘는 지수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와, 저렇게 오래된 책이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구나. 어떤 작가의 역량이나 책의 그 파워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작인 나와 스크러피 그리고 바다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제 앞에 다 앉아 계신데 우리 웅진주니어 편집팀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워커 출판사, 그러니까 원서가 나올 워커사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책이 7월 6일 발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발간이 되어 있고 아직 영국에도 발간이 안 된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발빠르게 우리 한국 독자들이 이 책을 만나볼 수 있었고, 음, 오늘은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함께 읽는 방법이라는 글을 웅진에서 부탁을 하셔서 쓴 적이 있었어요. 아마 책을 사셨을 때 그 해설 티켓이라는 걸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초판 한정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책의 설명을 써놨는데 그건 이제 분량의 압박이 있다 보니 제가 길고 자세하게 풀어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거기에 썼던 키워드랑 똑같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뽑은 것은 바로 형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다면, 당연히, 그래, 이 책은 형에 관한 이야기지, 형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형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형은 본인이 성인이 돼서 꾸린 가정이 아니라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원가정,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형, 그렇게 네 명의 그 작가들이 아니 그 가족들이 작가의 어떤 옛날부터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존재였던 건 맞아요.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걸 소재로 한 작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기존에도 어떤 앤서니 브라운 작가에게는 작품을 하는 모티브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새롭게 형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거는 먼저 이 헌사를 보신 분들은 가슴 아픈 일이 있었구나라고 아마 짐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 마이클을 기억하며라는 헌사가 이제 판권면에 딱 나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으로 저 헌사를 보고 나서 약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앤서니 브라운 작가가 77살이시고 형은 2살이 많은 분인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긴 하지만 어쩐지 형님이 돌아가신 게 맞으실 것 같지만 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이 서양 쪽은 또 이 부고가 인터넷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이클 브라운 이 형님의 부고를 한번 열심히 찾아봤는데 결국 몇 시간 걸려서 찾아냈거든요. 근데 형님께서 2017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앤서니 브라운의 형님은 2살이 많으시고 평생 교사로 계셨던 분인데 2017년에 돌아가셨고 이 형이 돌아가신 게 아무래도 앤서니 브라운 작가에게 조금 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형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앤서니 브라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형 이렇게 세 권의 책을 가족 3부작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초반에 내셔서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좀 최근에 넌 나의 우주야라는 책을 내셨는데 저 책은 사실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이 손녀를 보시고 이제는 자녀분들이 다 결혼하셔서 아이들을 또 낳으신 거죠. 그래서 그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내신 거고, 그래서 가족 4부작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업 중이신 작품 중에 할아버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작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작품이 빠르면 올해 출간이 될 예정인데, 계속해서 가족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또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냥 가족, 원가족, 작가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을 모티브로 한 책도 저렇게 있지만 그냥 본인의 가족이 아닌 일상적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형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은 정말 앤서니 브라운이 자신이 자랄 때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항상 같이 놀아주고, 운동하고, 뛰어놀았던 그런 형에 대한, 막 찬사, 동경, 이런 걸로 가득한 책인 것 같아요. 우리 형의 지금 헌사를 보시면 이 책도 나의 형 마이클에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 시절의 형의 사진도 지금 보시면 들어가 있죠. 이 책에서는 어린 시절의 형과의 실제로 있었던, 그러니까 어떤 형에 대한 느낌을 담은 책이라면 이번 작품 나와 스크러피 그리고 바다는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어떤 이제는 세상을 떠난 형에 대한 추억을 담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형을 막 칭찬해요. 뭐 외모도 뭐 머리카락도 멋지고 셔츠도 멋지고 귀도 멋지고 뭘 해도 다 잘하고 날 수도 있고 계속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우리 형은 정말 멋져라는 문장으로 계속해서 끝나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거는 지금 형의 모습만 봐도 되게 어린 시절의 형을 그려놓은 책이죠. 그렇다면 자라는 동안 앤서니 브라운에게 형은 일종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이랑 있었던 일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명한 겁쟁이 윌리 같은 경우는 윌리 캐릭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캐릭터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인데 소심하고 약간 주눅 들어있는 이 윌리라는 캐릭터가 자신을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는 인터뷰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주눅 들고 소심한 이 윌리가 항상 형과 비교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담은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형제니까 얼마나 서로 경쟁도 하고 투닥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랐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신문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저거는 젊은 시절에 앤서니 브라운 작가가 형이랑 같이 이 지역의 럭비 선수로 출전을 해서 나갔다가 그때 우승을 해서 이 신문 기사에 났던 거를 스크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형보다 좀 운동을 해도 조금 더 뒤처지고 더 잘하고 싶은데 맨날 형한테 놀림받고 좀 동생이니까 그런 면이 있었겠죠. 그랬던 그 앤서니 브라운의 모습이 책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나와 스크러피 그리고 바다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이 이야기는 형이 위험에 공경에 처해 있는데 결국은 구해내잖아요. 동생 데니가. 그러면서 나온 형이 데니 정말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넌 내 영웅이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대사가 좀 뭉클했어요. 되게 뭉클했어요. 뭐랄까, 작가님이 항상 아버지를 자신의 영웅이었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앤서니 브라운 작가가 17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빈자리를 마이클 형이 많이 이렇게 메꿔주었고 실제로도 그 살아오신 흔적을 보면 결혼을 하시기 전에 앤서니 브라운 작가가 결혼하기 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서 이렇게 살고 있을 때도 막 이 지역에 가서 살고 저 지역에 가서 살고 그러다가도 형이 있는 근처로 옮겨가서 살고 이랬던 그 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형을 가까이에 두고 계속 의지하면서 생활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넌 내 영웅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저는 앤서니 브라운이 세상을 떠난 형에게 되게 하고 싶은 말이었겠구나. 형한테 고마움을 전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었겠구나. 또 어쩌면 형한테서 듣고 싶었던, 실제로 듣고 싶었던 얘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대사가 굉장히 좀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형과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제가 뽑은 건 바로 글과 그림 사이의 여백입니다. 저한테 이제 사전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전 질문에도 이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저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 읽으셨던 독자분들이 저랑 똑같이 느끼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은 인터뷰에서 지금 제가 밑에 PPT에 써놓은 저 얘기를 남기셨어요. 가장 좋은 그림책은 그림과 글 사이에 감질나는 간격을 남겨서 독자의 상상력으로 채워서 책 읽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라는 말을 남기셨는데 이게 언제 하신 그 인터뷰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사실 이 그림과 글 사이의 간격, 여백을 남긴다라는 이 말은 평생 동안 앤서니 브라운에게 어떤 그림책은 이래야 해라는 지침이 되었던 말이기도 해요. 이런 그림책을 만들려고 평생을 노력해 왔고, 실제로도 그런 그림책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과 그림 사이의 여백이라는 건 사실 그림책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잖아요. 글이 하는 이야기를 그림이 하지 않고, 그림이 하는 이야기를 글이 하지 않으면서 서로 그 사이에서 충돌하는 어떤 틈이 생기고 그 틈을 독자들이 찾아내는 것. 그것이 좋은 그림책이라는 이 얘기를 평생 동안 해왔던 앤서니 브라운 작가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앤서니 브라운이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어떤 원인이랄까요? 그런 거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집자인 줄리아 맥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제가 작년에 아니 2021년에 나왔던 락키빔제이 핑크에서 제가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했던 걸 기사로 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제가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돼지책 여러분 잘 아시죠? 돼지책의 헌사를 보시면 줄리아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줄리아가 바로 자신의 첫 번째 편집자인 줄리아 맥레이인데요. 그 줄리아 맥레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대답하시기를 줄리아는 그림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초보 작가 시절에 매우 중요한 편집자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 줄리아 맥레이라는 편집자가 항상 앤서니 브라운에게 글과 그림 사이의 여백을 남기는 그림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를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굉장히 잘 받아들였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그림책을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이 글과 그림 사이의 여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림책을 되게 그림을 특히 뚫어지게 열심히 샅샅이 살펴봐야지만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게도 그런 그림책을 만드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이야기를 내용에도 풀어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가기 싫다고 너무 따분하다고 맨날 똑같지 않냐고 얘기하는 데니에게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시죠. 그렇지 않을 걸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렴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되게 앤서니 작가님이 독자들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너희 내 그림책 많이 읽어봤지? 근데 네가 본 게 전부가 아니야.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번 책도 마찬가지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렴. 뭐가 있을지, 그림책 안에 무슨 얘기가 숨겨져 있을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숨겨놨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워낙에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는 재주가 많은 작가님이십니다.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은.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같은 이런 대표작에서도 이거 정말 글 한 줄 없는 마지막 장면인데도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장면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그 막 사랑스러운 기운이 그림만으로도 굉장히 잘 느껴지시죠. 이렇게 방사형으로 퍼지고 있는 따뜻한 빛, 그리고 뭔가 아빠와 엄마의 표정, 그 안에 폭 파묻혀 있는 아이까지 정말 한 줄의 글 없이도 아, 너무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그 포근한 사랑이 되게 잘 느껴지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을 굉장히 잘 구현을 해내시는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공원에서라고 하는 88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정말 그림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가 거의 넘사벽으로 많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혹시 이 작품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은 어떤 두 가족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한 아버지와 딸, 그리고 한 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네 명의 등장인물이 각각 같은 날 산책을 한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네 명의 목소리로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장면을 보시면, 아빠와 딸이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쓸쓸한 무드가 느껴지시죠? 일단 색조도, 그러니까 가을 하늘이랄까요? 노을이 지는 하늘 같은 색깔 자체가 굉장히 톤이 좀 우울하고, 나무도 보면은 나뭇가지들이 다 막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나뭇잎 하나 없이 이렇게 앙상하게 있고요. 그 가로등 불빛도 어쩐지 밝지 않아요. 담벼락에 있는 낙서도 깨어진 하트. 그리고 심지어 국어를 하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는 팻말에 먹여 살릴 애들이 엄청 많아요. 도와줍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슬퍼요, 이 장면이. 그리고 심지어 아래에 명화 이렇게 두 개가 놓여져 있는데, 프란츠 할스의 웃고 있는 기사랑 모나리자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은 사실 이 명화 중에서도 웃고 있는 얼굴이 되게 부각되어 있는 그걸로 유명한 작품 두 개거든요. 대표적인. 그런데 그 두 작품의 인물들이 다 울상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뭔가, 저 아버지도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고 되게 침울해 보이고 실제로 이 장면은 지금 이 스미스 씨가 직업을 잃었어요. 직업이 없어서 직업을 구해야 하는데 아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가야 할 것 같아서 되게 힘이 없지만 그냥 약간 끌려가듯이 공원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걸 대사 하나 없이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갑자기 밝아졌어요. 네, 오히려 밤이 됐는데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나무 위에도 전구가 반짝반짝 별인가요? 별이 반짝반짝하고 있고 담벼락의 색깔도 더 따스한 분위기로 바뀌었고 그 낙서도 보시면 빨간색 하트로 바뀌어 있고요. 심지어 아까 울상을 짓고 있던 그 그림 속의 인물 둘이 나와서 탱고를 또 추고 있어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도 일어나서 신나게 춤을 추고 뒤에 있는 그 건물에도 막 알록달록 불빛이 있고 킹콩이 뭔가 이렇게 승리했다 약간 기분이 좋은 것 같은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죠. 어, 실제로 아까 되게 우울하게 공원을 갔던 아버지가 막 조잘조잘 거리고 자기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딸을 보면서 기분이 한껏 나아졌어요. 그래서 뭔가 다시 희망을 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의 대비를 딱 극적으로 그림 한 장만으로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앤서니 브라운이 즐겨하는 기법이기도 하고 또 잘 해내고 계시기도 하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까요? 비슷하죠. 대비가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데니가 결국 엄마가 한번 가봐. 뭐가 다른 게 있을지 어떻게 알겠니? 라고 얘기를 하셔서 떠나긴 해요. 바닷가로 갑니다. 가는데 지금 어깨도 축 처져 있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심지어 뒤에 있는 하늘도 꾸물꾸물하고 저 집인지 방갈로인지도 가만히 보시면 지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책으로 보시면 저 나무에 있는
그 나무의 무늬들도 막 이렇게 화난 것 같은 아니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져 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떠올리게 하는 까마귀 같은 것도 보이고요. 심지어 바닷가에 갔다가 뭔가 집으로 가고 계신 것 같은 저 아주머니와 개도 얼굴 표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대할 게 없고 바닷가에 가봤자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데니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드디어 형과 만났어요. 다시 만났고 행복한 일이 생겼죠. 형도 찾았고 형을 구했고 형한테 칭찬도 들었어요. 넌 내 영웅이야. 너무 기분이 좋은 상황을 아주 맑게 개인 하늘과 예쁜 바다색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그림을 들여다보면 훨씬 이야기가 풍부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 책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은 물론 전반적인 내용은 데니가 형을 바닷가에서 구해내는 스크러피와 함께 구해내는 내용이지만 이 책이 어쩌면 그림책에 관한 책이구나. 이 책의 주제는 그림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스크러피한테 나뭇가지 가져오라고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너 못하더니 좀 더 나아졌네? 이제 잘하네? 또 한 번 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독려를 하죠. 그게 마치 좀 독자든 작가든 처음에는 뭔가 서툴렀던 그런 존재들이, 나중에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그 알록달록한 조약돌들, 여러 가지의 모습을 한 그 조약돌들을 데니가 바닷가에서 요 장면이요. 보이시죠? 네네. 여기서 보면서, 어, 신기하게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모두 무언가를 닮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내가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또 들었고요. 마지막에는 또 형을 결국은 혼자서 자세히 보다가 저 사람은 위험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라는 걸 알아차리고 결국 스크러피를 통해서 형을 구해내는데 이게 되게 그림책에 대한 이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야기는 물론 데니와 형과 스크러피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한 줄 한 줄 들어있는 이야기들은 언뜻 보면 그림책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는 그림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른 분이 아닐까. 그래도 한 직업으로, 그림책 작가라는 직업으로 거의 50년 가까이 이제 활동을 하셨고, 실제 현직으로 또 계시는 분이니까, 이제는, 나 정도면 그림책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림책은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는 저도 처음 읽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북토크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제가 여러 번 읽을 때 갑자기 불현듯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작품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고 계속 깊이 있게 보는 거 되게 재미있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키워드 형,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인 자세히 들여다보기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이자 세 번째인 키워드는 바로 shape game, 즉 모양 상상 놀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놀이는요, 실제로 앤서니 작가님이 마이클 형하고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이 하고 놀았던 게임이래요. 지금 제 PPT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선이 보이실 테고 또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모양을 그려요, 먼저.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른 색 펜으로 어, 이렇게 그림을 이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거나 어, 무슨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어릴 때 정말 많이 하고 놀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이 어, 모양 상상놀이, 그러니까 쉐입 게임은 내 삶과 일을 관통하는 하나의 고리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작가님한테 이 쉐입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만든 모든 작품들은 쉐입 게임의 일종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머릿속으로 모양 상상 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모양 상상 놀이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내 작품들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작품 안에도 모양 상상 놀이가 나와 있는데요. 앤서니 작가님은 계속 그 학생들 만나고 이런 자리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아이들이랑 쉐입 게임을 가지고 강연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책을 만드신 것도 있고, 어, 유명한 분들이랑 같이 쉐입 게임을 해서 만든 책도 있으시거든요. 제가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이제 처음에 제시된 그림인 거죠. 저 그림을 가지고 이제 자신만의 모양 상상놀이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이 그리신 거예요. 저거를 뒤집어서 고릴라, 어쩐지 작가님 하면 늘 떠오르는 고릴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고요. 이거는 유명한 영화 배우인 엠마 톰슨이 그린 그림입니다. 돼지를 그리신 그림이에요. 이거는 제클린 윌슨, 아주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제클린 윌슨이 어, 이렇게 보넷을 쓰고 있는 그림으로, 네, 되게 아이디어들이 작가님들마다 다 다르고 되게 특이하고 어, 아이디어들이 좋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또 네, 작가님이신 셜리 휴즈 작가님 네, 그림입니다. 저는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멋진 고양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지 되게 놀라웠어요. 이 작품들을 모아서 그래서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그림 풍만 봐도 딱 아시겠죠? 네, 쿠엔틴 블레이크의 작품이고요. 되게 뭔가 알을 깨고 나오다 만 것 같은 네, 신기한 새 모양으로 그려 놓으셨어요. 이건 마이클 로젠 작가님 그림인데 사실 저는 이거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은 아닌데 꽤 영국에서 유명하신 암모나이트 아르마딜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암모나이트 네 좀 신빙성 있습니다. 요건 마이클 포맨 작가님이 그리신 그림이에요. 하마의 입으로 네 그리셨죠. 또 이것도 그림만 보면 딱 아시겠죠? 네, 악셀 셰플러 작가님의 그림이고요. 어떤 투구의 모양으로 변형을 시키셨어요. 이것도 네, 영국의 유명한 작가님들은 다 참여하셨더라고요. 에밀리 그래빗 작가의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모퍼고 작가님의 그림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실 때도 요거는 한국에서 전시하실 때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작가님이 쉐입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줬을 때 그 쉐입 게임을 각각 해가지고 전시를 해놓은 게 사진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엄마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자세히 잘 봐.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새로운 게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바닷가에 도착한 데니가 맨 처음 이 조약돌을 보면서, 자세히 보니까 저마다 각각 다른 모양이네.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제 자세히 보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히 본다는 건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니까 다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저 바다 안에 있는 사람도 손을 같이 흔들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는데, 어, 저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같이 손을 흔들었는데, 데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죠. 저 사람이 뭔가 우리한테 인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눈치를 딱 차리게 됩니다. 데니가. 그래서 이런 자세히 본다는 거, 지금 밑에 보시면 이 바다 안에 돌고래 그림 같은 거 숨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바닷물 안에요.
파도의 모습이 돌고래 모양처럼 보이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그림 안에 무언가를 숨겨놓는 거. 이게 또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전매 특허 같은 네,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숨겨놓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은 특히 어른들이 그림책을 볼 때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읽어줄 때도 그렇고 그림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만약에 아이들에게 읽어준다면 텍스트에만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혼자서 그냥 읽으신다고 해도 어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림보다 글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이랑 그림책을 읽는 것, 그리고 만약에 어른들만 계신다면,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신 양육자가 아니시라면, 어른들도 여러 명이 모여서 그림책을 보는 그 경험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는 것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글을 읽어주고 그림에만 집중을 하면서 책을 보면 그때 좀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은 여태까지 예전 작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림 안에 무언가를 숨겨놓는 데에는 장인이에요, 진짜.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좀 신기하게 느꼈던 점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저의 판단으로, 어른의 판단으로 이 책은 재밌긴 하지만 예를 들면 7살인 우리 아이에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해서 안 보여주고 기다렸는데 우연히 이 책을 본 아이가 너무나 자신의 나름의 것들을 찾아내면서 재미있게 읽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공원에서 같은 경우도 저희 둘째가 유치원 다닐 때 이제 발간이 되었었는데 제가 이 얘기는 조금 무겁고 어둡고 아이가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책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읽어주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저거를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줬더니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밌어? 그랬더니 여기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숨어 있고 뭐도 숨어 있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찾아내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많이 알아서 많이 보이는 사람에게도 재밌고, 그런데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자기의 나름의 것을 찾아내면서 재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독자들이 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다 각자의 것들을 찾아내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또 되게 대단한 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속에 무언가를 숨겨놓는 것은 사실 예전에 그림책 작가가 되시기 전에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이 그 의학 일러스트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직업이냐면 수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수술하는 수술방에 들어가서 의사들이 수술하고 있을 때 그 장면을 보고 빠르게 스케치를 해서 굉장히 정교한 그림으로 해서 나중에 논문이나 어떤 교과서 같은 데에 이 그림을 실을 수 있도록 그리는 그 일을 몇 년 동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막 피도 있고 사람의 장기를 그려야 하는데 그게 막 즐겁고 유쾌한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그걸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이 일이 좀 재미는 없으니까 재미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 이렇게 간을 그려놓고 간 옆에다 이렇게 조그만 그림을 숨겨놓고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재미를 넣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됐던 건데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되시고 나서도 내가 예전에 그런 걸 했었으니까 내 작품에도 그런 걸 숨겨볼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지금까지도 그림책의 장면마다 어떤 그림을 숨겨놓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진짜 그냥 재미적인 요소로만 시작을 하셨던 게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거를 조금 더 등장인물의 심리를 대변하는 어떤 힌트가 되도록 써보자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 이후부터는 이게 그냥 재미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암시를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 아주 오래된 작품부터 좀 연도별로 쭉 보시면서 숨어 있는 그림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또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 작품을 즐길 수 있는 되게 재밌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모양 그 쉐입 게임 책이 번역될까요?라고 질문하신 거죠. 글쎄요. 어, 이거 번역되면 사주실 건가요? 웅진에서도 이게 팔린다는 보장이 있으면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편집자분들 계시니까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제 앞에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어니스트의 멋진 하루라는 책이죠. 이 책에도 보시면 숲 장면인데 되게 많은 그림들이 숨어져 있어요. 숲을 알록달록하게 그렸는데 뭐 계란 후라이도 보이고요. 딸기도 있고 머핀, 컵케이크도 있고 축구공, 뭐 롤리팝, 사탕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 작품 말고도 여기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이거 죄송해요. 제가 책 표지를 잘못 넣었어요. 이거 지금 숲속으로 책이 아니고 이 책은 숨바꼭질이라는 책이에요. 네, 둘 다 숲이 나오는 책이라서 제가 혼동을 해서 근데 PPT를 못 고쳤네요. 이 숨바꼭질이라는 책의 한 장면인데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숲이 등장하는 그림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숲이 등장하고 숲에 있는 울창한 나무들이 그려져 있는 장면에서 특히 이렇게 숨겨져 있는 나무 안에 숨겨져 있는 저런 그림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제가 잘못 넣어놨지만 저 숲속으로라는 저 책도 옛 이야기 모티브로 만들어진 책인데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 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은 아니지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제가 그런 책 중에 하나니까 저 책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안 돼. 네. 아, 음소거가 안 되어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그림을 숨겨놓는 것이 계속 발전하다가 이제는 명화 모티브까지 발전하게 되죠.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 하면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림책 안에 등장하는 명화를 약간씩 변형해서 어떤 등장인물의 심리를 반영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 책은 다들 잘 아시는 돼지책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림책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돼지야. 저 멘트를, 픽업 부인이 쪽지를 남겨놓고 했다는 그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벽난로 위에 명화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토마스 게인즈버러의 앤드류 부부의 초상인데 하필이면 그 부인 부분이 이렇게 오려져 있어요. 부인이 없이 이렇게 실루엣만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부부의 모습은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고 저기 넓은 들판이 더 많이 보이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넓은 땅을 갖고 있어 라고 되게 과시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아직 자녀들도 없이 그러니까 결혼할 때 기념으로 그린 그림인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어떤 부와 부가 만난 우리는 되게 이렇게 부유해라고 과시하는 그런 종류의 그림인데 하필 많은 명화 중에서도 저걸 가지고 와서 그 부인의 부분을 이렇게 실루엣 처리를 했다는 것도 이 작품 안에서 픽업 부인이 가출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이 명화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이 명화를 사용한 거에 대한 얘기는 그것만 가지고 따로 강의를 해도 2시간으로는 부족할 만큼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작가님이 만들어 놓은 모양 상상놀이의 일환이라는 네, 이렇게 원래는 이런 작품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양 상상놀이를 너무 좋아하셔서 작가님이 나는 모양 상상놀이만 가지고도 책을 만들고 싶어라는 바람을 늘 갖고 계시다가 그거를 실제로 구현해 내신 작품들이 지금 보시는 미술관에 간 윌리, 또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그리고 꿈꾸는 윌리 같은 책입니다. 이거 말고도 몇 권이 더 있는데요. 항상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모양 상상 놀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 말고도 그냥 중간중간 등장하는 장면으로 치면 그냥 전 작품이 다
모양 상상놀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앤서니 브라운 작가에게 모양 상상놀이는 자신의 삶이자 그림책 그 자체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사실 제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랑 같이 다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도 되지만 또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어렵고요. 각자 여러분께서 읽으셨던 나와 스크러피 그리고 바다는 어땠을지 되게 궁금해요. 요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더미북이에요. 더미북이라는 거 잘 아시죠? 실제 그림책이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조그맣게 대충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이번에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 더미북 이미지가 있길래 그래서 지금 더미북에 보시면 그림을 굉장히 이제 대충 이런 느낌이야 라는 그런 톤으로 그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디테일들은 실제 그림을 그릴 때 들어가는 거고 또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그림을 숨겨 놓는 거는 미리 계산을 해 놓지는 않으신대요.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채색을 하다 보면 약간 어쩔 때는 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신들린 듯이 그냥 나도 모르게 붓이 막 움직이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이러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PT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한테 사전 질문해 주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많으셨는데 좀 겹치는 얘기도 있고 질문하셨던 내용을 제가 지금 PPT 내용을 얘기하면서 다 소화를 한 것도 있어서 그중에서 이제 제가 답변하지 않은 거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뽑아주세요라는 그 질문에 제일 많이 대답하신 부분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어디일까요? 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조약돌 장면이었어요. 네. 이 장면이, 그러니까 어떤 지나쳐 버릴 수는 있는 흔하디 흔한 일상의 모습인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어요 라고 써주신 분도 계셨고요. 엄마의 말을 다 언급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렴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니? 라는 그 말처럼 조약돌에 새겨진 여러 그림들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도 다양한 조약들을 보며 상상을 해요. 그리고 죽을까 말까 고민하다 용기가 나는 날은 집에 데려와요. 저희 동심과 감정이입이 가장 많이 되는 장면입니다라고 개인적인 느낌을 풀어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조약돌 그림에 관한 얘기가 많으셔서 놀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이 장면은 앞장면, 그러니까 데니가 집에 있는 장면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의 중간 다리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장면 전환을 위해서 들어간 장면이기도 한데 그거를 되게 어색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와, 어떻게 내용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딱 주는 장면을 중간에 끼워 넣으셨지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됐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맑은 하늘이 보이고 이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형제와 스크러피의 모습, 그 장면을 뽑아주신 분도 계셨어요. 푸른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스크러피가 형을 구해서 나오는 장면을 뽑아주신 분도 계세요. 사실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질문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스크러피가 형을 구해서 나오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여태까지 저는 앤서니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되게 통쾌하고 재밌고 유쾌한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되게 가슴이 찡하거나 슬픈 그림책은 없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리고 되게 재미있게도 아까도 제가 가족
그림책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 작가님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림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책 안에서 저는 작가님이 드러난다고 느껴졌던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번 책은 연세가 많이 드신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연세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신 형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인생이나 그림책에 관한 자신의 통찰을 이렇게 풀어내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조금 어느 한편으로 좀 되게 슬픈 감정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유독. 그런데 특히 그 장면이 되게 환하게 형은 웃으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좀 슬픈 정서가 느껴지는 장면이라서 '이 장면이 왜 나는 좀 슬프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또 질문 중에 이 책을 읽었을 때 기존의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 책과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이것도 네, 지금 했던 대답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어 어떤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이 나름 읽고 나면 가슴에 남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예를 들면 돼지책도 뭔가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책을 페미니즘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주부이고 엄마인 저로서는 굉장히 공감도 가고 막 보고 나서 '아 그래. 이걸 남편 보라고 눈앞에 던져 놔야겠어.'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게 대단히 자기적인 교훈이라든가 그런 느낌을 받은 책은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책은 이상하게 되게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교훈을 주려고 만든 책이 아닌 게 되게 느껴지는데도 읽고 나서 남는 감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중에 하나가 되게 작가님 들으면 슬프실 수도 있는데 '아우 작가님이 이제 연세 많이 드셨구나. 진짜 이제는 거장, 노장, 거장이구나. 되게 이런 정서를 그림책으로 풀어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었고, 그래서 뭔가 지금 77 살인 앤서니 브라운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이 책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전과는 좀 저도 다르게 느꼈고, 사실 우리 이 책을 편집하신 우리 편집자님도 처음에 저한테 이 책의 해설서를 부탁하실 때 여태까지 봤던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게 느껴져서 저도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볼지 되게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동안 보셨던 그런 유쾌한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작품들과 대비해서 이번 책이 어떠셨을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게 줌이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응석을 하고 계시고 네, 입을 꼭 다물고 계셔서 사실은 어떻게 보셨을지 되게 궁금한데,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감상을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림책을 같이 보는 네, 그 경험은 되게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도 있었어요. 기존의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작품이랑 비교해서 이 책의 매력이 뭘까요? 어 제가 읽을 때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꼭 염두에 두면 좋겠다."라고 하실 만한 말씀이 있습니까?"라고 하셨는데 그냥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저는. "네, 그림을 잘 보십시오."라는. 네. 근데 그림을 잘 보라는 건 진짜 아까 나온 얘기지만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이 글과 그림 사이의 여백,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 안에 숨겨 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대단히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신기한 책이 또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보지 말고, 저도 이번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수십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못 봤던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여러 번 읽으시는 거, 자세히 보시는 거,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다는 거. 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로 제가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볼까 합니다. 자세히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라는 메시지와 그림책이 주는 의미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림책을 볼 때 출판서평을 보고 읽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책을 읽고 나서 출판서평을 보며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림책은 해석하는 묘미가 있잖아요. 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거는 되게 우리 같은 어른 독자에게는 어떤 큰 화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책을 내가 읽었어요. 내가 맞게 읽은 건가? 약간 그런 불안함 다 갖고 계시죠. 혹시 내가 여기 뭔가가 있는데 못 찾아낸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다 누구나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림책을 편하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장이 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틀렸을까 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잡지를 만들다 보니 이제 기자분들과 함께 한 그림책을 놓고 막 갑론을박하게 되는 경험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갑론을박을 하는 게 결론이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당신이 맞았어요. 제가 틀렸네요." 이렇게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 그렇게 생각했어? 난 아닌데. 나는 이거 완전 반대로 봤어. 나는 이렇게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 내가 못 가졌던 시각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림책이 더 재미있었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그림책을 더 깊이 보고 싶으시고 재미있게 보고 싶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어떤 모여서 그림책을 볼 수 있는 경험을 해 보신다면 좀 근데 항상 우리 세대가 되게 답을 내놔야 하는 교육을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림책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답이 없는 책인데 아이들한테 "너 그림책 어떻게 봤어?" "아니 너 잘못 봤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림책이 제일 첫 번째 독자인 어린이들한테는 되게 열린 마음으로 책을 보라고 하면서, 어른인 우리들은 되게 항상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되게 '내 마음대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음. 네. 조수정님께서도 기존의 작가님과 다른 느낌을 받으셨대요. 아마 다들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지? 이거 조금 기존의 앤서니 작가님 작품이랑 좀 느낌이 다른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서부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국어 시험에서 맨날 다음 중 작가의 의도가 아닌 것은 이거 고르는 시험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작가의 의도를 맞고 틀리고를 자꾸 파악하려고 하는 게 있죠. 네. 남영희 슬책님께서는 "함께 읽기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작가별 그림책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 너무 좋다고. 네. 그런 것도 너무 좋죠. 그리고 저는 작가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항상 추천을 드려요. 저는 작가 공부하는 게 그림책 공부 중에서도 되게 재미있게 느껴지는 사람인데, 모든 그림책이 그렇진 않지만 작가를 알고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은 그중에 되게 대표적인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작가에 대해서 알고 그림책을 보는 게 뭔가 선입견을 생기게 하는 것 같고, 오히려 과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경험이 좋은 경험이 많아서 여러분께 작가 공부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자서전이 웅진 주니어에서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되게 두꺼운 책이지만 너무 재밌어서 되게 술술 읽혀요. 그거 한번 보시고 또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전작읽기 같은 거 한번 해 보셔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보민 님 말씀대로 작가님이 힘을 많이 뺀 느낌. 네. 그 말씀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그리신 것 같아요. 마음은 뭐 형님에 대한 이야기라서 좀 슬프셨을 수도 있지만 힘주지 않고 되게 내가 생각하는 거, 흘러가는 거, 그런 느낌으로 만드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음. 네. 작가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이 지금 다 너도 나도 추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작가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내에 그 작가에 대한 책이, 그러니까 작가론 책이 나와 있는 것부터 접근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책이나 작가님에 대한 질문이 더 있으시면 지금 채팅으로 남겨 주시면, 네, 제가 아는 거면 답변을 해 드리고 모르는 거면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질문 더 있으실까요?
지금 한 50여 분이 들어오셔서 네,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작가론 그 책이 앤서니 브라운 나의 상상 미술관이라는 책입니다. 아, 조수정 님께서 저희 락키비움 제이 그 잡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저희 락키비움 제이가 그림책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귀한 잡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락키비움 제이입니다. 막간 이용해서 홍보를 좀 하고요. 아, 네. 특별히 질문은 더 없으신 것 같아요. 올해 작가님 작품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게 2권이 더 있대요. 지금 보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어, 예정되어 있는 작품은 물론이고 사실 작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너무 재밌는데 이제 나온 지 막 20년 이렇게 지나버려서 사람들한테서 잊혀져 있는 지금 작품이 많은 것 같아요.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의 영어 제목은요, 똑같아요. 이거 번역되어 있는 게, 근데 나가 아니라 보이였어요. 예, A Boy, His Dog and the Sea가 원서 제목입니다. 지금 영어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발매 예정이라서 지금 예약 구매 중인 책이고요. 제일 먼저 웅진 주니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이쯤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되게 저녁이라 바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앤서니 작가님을 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시간 동안 귀한 시간을 나눠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저 덕분에 오랜만에 앤서니 작가님의 옛날 작품부터 쭉 훑어보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그 즐거움을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함께 읽기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